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22번 보시면은 출제자 의도 보면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그랬죠. 공통점이면은 가도 나도 다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끊어야 돼. 그렇죠? 끊어서 하나로 가면 가 나면 나 하나로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의 기준으로 제거하는 소법을 우리가 써야 한다. 자, 그 다음에 23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요.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이해로 가장 또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 나고 끊겨 있지요. 그래서 얘는 가고 얘는 나. 그 다음에 여기 나, 여기 가, 그다음에 여기는 가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표현상의 특징, 현재 어미,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 서류적 표현, 그 다음에 자연과 인간의 대비, 그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 다섯 개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먼저 정보가 많은 것부터 우리가 읽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기에서 정보를 뭘 주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 자, 그럼 24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24번은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를 감상하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순서가 결정이 됐네. 보기를 읽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를 읽고 문항을 우리가 풀어내야 되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보기 한번 보면 김광규는 일상적 언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상의 현실을 뒤덮고 있는 거짓된 가치를 버리고 진솔한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이 보니까 첫째 줄에 일상적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 두 번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냈다. 자, 그리고 거짓된 가치, 이거를 버리고 진솔한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했다라는 거. 가인은 평이한 시어를 통해 일상에서 발견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그려내는 시인의 작품 세계가 잘 드러나 있다. 즉 위에서 이야기한 건 똑같죠. 평이한 시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일상적인 언어하고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삶의 가치와 의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솔한 삶의 가치하고 연결이 되죠. 자, 덧셈과 뺄셈이라는 단순한 셈법에 삶의 자세를 빗대어 채우며 살아가는 욕심의 삶보다는 비우며 살아가는 진솔한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던져줬네요. 여기서 지금 채우며 살아가는 욕심의 삶, 그리고 비우며 살아가는 진솔의 삶. 자, 이 두 가지를 제시를 하면서 비우며 살아가는 진솔한 삶의 의미를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에 맞춰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네. 덧셈과 뺄셈. 자, 그 다음이 25번 문항으로 보면 25번은 나에 대한 설명. 자,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라고 이야기죠. 자, 나는 일단은 수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렵지는 않지만 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두렵다면은 1번부터 5번 선택지에서 보면 하나만 틀린 말이고 나머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여기서 먼저 우리가 보기처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냥 나는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정보를 얻고 싶다라고 하면 선택지를 읽고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이 마지막 26번 문항을 보시면은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맞는 말을 하나 찾아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억니은이 가이고 기억니은이 가에 그다음에 디귿 리을 미음이 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끊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를 읽고 문항을 풀어낼 겁니다. 그러면 22번, 23번, 24번 그리고 26번 이 네 개가 가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중에 답이 두 개가 최소 두 개가 아마 가로 통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절반 정도가. 자, 그러면 지문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의 내용으로 가보면 이제 가를 한번 볼게요. 제목이 뺄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아까 우리가 보기에서 봤듯이 비우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지. 자, 덧셈은 끝났다. 밥과 잠을 줄이고 뺄셈을 시작해야 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덧셈은 아까 우리가 보기에서 봤듯이 욕심, 그렇죠? 욕심과 관련되는 거, 욕심의 삶이고 뺄셈을 시작해야 된다. 이 뺄셈이 바로 그 비우며 살아가는 삶이죠. 자, 남은 것이라곤 때 묻은 문패와 헤어진 옷까지 이것이 나의 모든 재산일까?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자기의 이제 재산에 때 묻은 문패하고 헤어지는 가진 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지. 돋보기 안경을 코에 걸치고 아직도 옛날 서류를 뒤적거리고 낡은 사전을 들춰보는 것은 품이 없는지 찾았다가 잃어버리고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 또한 부질없는 일.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삶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만났다라는 것은 더하기, 헤어지는 것은 빼기, 다 부질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정물처럼 창가에 앉아 바깥의 저녁을 바라보면서 뺄셈을 한다. 혹시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도 무엇인가 남을까? 특별하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24번 보기에서 이미 다 설명을 그렇죠?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22번 문항 바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2번으로 가보면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거 골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보면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여, 여기서 포인트는 가정이지. 그럼 만약 뭐뭐라면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보이지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이상향의 모습도 뭐 보이지가 않는다. 2번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 경험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은 그 여기서 보면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옛날 서류를 뒤적거리고 낡은 사전을 들춰보는 거. 그리고 찾았다가 잃어버리고 만났다가 헤어지는 거. 자, 그리고 정물처럼 창가에 앉아서 그 바깥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이 경험으로 나타나네요. 지난 날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고 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옛날에 이제 과거에 했던 것, 그렇죠? 찾았다가 잃어버리고 만났다가 헤어지는 거, 이거 연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2번은 일단은 가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끊어서,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한번 끊고 나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자, 23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표현상 특징 겹쳐 가는 현재형을 사용하면 보니까 현재형이 시작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 보이지만 첫째 행에서 끝났다. 과거가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뺄셈을 한다. 현재. 그 현재 과거 시제가 보이고 현재 시제가 보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현재 어미를 사용한 거는 맞아요. 자, 대상에 대한 친근감인데 친근감이 드러나 있지 않네요. 그렇죠? 1번은 안 되고 그 다음에 4번 가는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대상이 지닌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연과 인간의 대비냐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대비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 가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 감각적 이미지가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라는 것이 결국 형상화시키는 것도 시각적 심상은 다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돋보기 안경, 그 다음에 사전 이런 것들은 시각적 심상하고 연결이 되는데 뒤에 보니까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는데 예찬이 안 나옵니다. 아 이거 나로 풀리는 거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럼 24번 문항으로 접근을 해서 보면 자 가르감사는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인데 보면 찾았다가 잃어버리고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을 부질없다고 여기는 화자의 모습은 자 이거는 이제 본문에 시에 나와 있었죠. 진솔한 삶의 가치를 버리고 거짓된 가치에 매몰된 현대인의 삶을 보여주는 분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기에서 그 진솔한 삶의 가치하고 그다음에 거짓된 가치 이 두 가지가 보기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두 개가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찾았다가 잃어버리고 만났다 헤어지는 것 문맥적 의미를 보면 그거는 부질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매몰된 어떤 현대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26번 문항으로 가서 기억 니은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은 지금 아직도라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달라진이란 건 되지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니은. 이제는 맞습니다. 이제는이라고 하면은 과거하고는 다른 거죠. 미래 상황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난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일단 미래 상황에 대한 기대가 없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로 문제가 풀릴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시로 한번 나 작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제목이 이태준이라는 낙화의 종말이에요. 낙화의 종말. 자, 한번 봅시다. 자, 언제나 나무 있는 뜰 안을 거닐며 살아보나 하던 소원이 이루어짐에 그때는 나무마다 벌레 먹은 잎사귀 하나 가지에 남지 않는 쓸쓸한 겨울이었다. 자, 지금 이제 소원이 있었고 이것이 지금 이루어졌고 나무 있는 뜰, 그 다음에 겨울이라는 그 시간적 배경을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어서 봄이 되었으면 하고 조석으로 이제 조석은 아침 조자의 저녁 석자 반드시 알고 계시는 한자어죠. 아침 조자의 석자다. 그죠? 자, 아쉽던 그 봄, 요즘은 그 봄이어서 아침마다 헌하면 뜰 일어나 뜰을 거닌다. 자, 그래서 지금 자기가 바라는, 그죠? 나무가 있는 뜰 안을 거닐며 지금 하려고 해요. 자, 진달래 나무 앞에 가서 한참, 개나리 나무 옆에 가서 한참, 살구나무 밑에서 한참, 그러다가 거리에 나올 시간이 닥쳐 밥상을 대하면 눈엔 아직 붉고 누른 꽃만 보이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쉼표 이렇게 보이죠? 자, 얘네들은 지금 이제 열거법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또는 대꾸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 뜰에 있는 꽃들에 대해서 그 아쉽니까? 계속 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눈만 아니라 코이도 아직 꽃향기였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불꽃누른이라는 시각적 심상, 꽃향기라는 수각적 심상, 감각적 심상을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시각적 심상이고 얘는 수각적 심상을 사용한다. 심상을 사용하면 생동감을 주죠. 자, 그러던 꽃이 다 졌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시간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자, 며칠 동안 그림 구경하듯 아침 저녁으로 한참씩 돌아가며 바라보던 꽃이 간밤에 비해 다 떨어져 흩어졌다. 살구꽃은 잎잎이 흩어졌고 진달래와 개나리는 송이째 떨어져 엎어도 지고 자빠져졌다. 그 중에도 엎어진 꽃이 더욱 마음을 찔렀다. 그래서 지금 이제 꽃이 떨어진 것에는 이제 가슴 아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네요. 가만히 보면 엎어진 꽃만이 아니라 모두가 쓸쓸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지금 쓸쓸하다라는 정서를 이야기했어요. 꽃이 떨어져서 쓸쓸함을 느끼고 있다. 가지에 달려서는 소곤거리지 않는 송이가 없는 것 같더니 떨어진 걸 보니 모두 침묵이요 정막이요 슬픔이다. 그래서 지금 침묵, 정막, 슬픔, 그렇죠? 이 정서와 분위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거기에는 조그만큼도 죽음은 느껴지지 않았다. 자, 이제 죽음은 느껴지지 않았다. 부정적으로 느끼지는 않네요. 오직 삶도 아니요, 죽음도 아닌 마음의 사무칠 따름이었다. 낙화의 정마. 자, 낙화는 떨어지다 낙자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또 한자어들이죠. 떨어지다 낙자의 꽃하자. 자, 떨어진 꽃의 정막. 다른 봄에도 낙화를 보았겠지만 이번처럼 마음을 찔려 본 적은 없었다. 왜요? 자기가 소원이었던 나무가 있는 뜰, 꽃나무가 있는 뜰에서 지금 처음으로 이제 겪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슬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나는 낙화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꽃이 열릴 나무까지는 자주 손질하였으나 꽃이 떨어질 자리는 한 번도 보살펴주지 못했다. 자, 이제 그들의 놓일 자리가 거칠음을 볼 때 적지 않은 죄송함과 나도 꽃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누를 수 없다 해서 지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정서고 지금 이제 지금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낙화는 꽃이 아니냐는 옛 말씀도 있거니와
낙화야말로 더욱 볼만한 꽃인가 싶다. 그래서 이제 대상이 낙화로 바뀌죠. 그래서 이 낙화 떨어진 꽃에서 슬픔을 느끼다가 시사 이제 그 시적 뭐야 서술자가 생각이 바뀝니다. 다시 낙하는 또 긍정적인 거야. 또 이쁘네. 자, 그는 의지할 데 없는 몸이라 가지에 달려서 보다 더욱 방명은 하리라. 자, 그래서 방명, 미인방명 들어보셨죠? 이게 열불박자에 명자가 목숨 명자인데 여기서는 운명. 운명이 낙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운하다라는 의미죠. 자, 그러나 떨어진 꽃의 그 적막함, 우리 동양인의 심기로 그 정멸의 경제서처럼 정멸 뜻풀이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영원히 벗어나는 그런 경지 있겠죠. 자, 위대한 예술감이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낙하는 한 번 보되 그 자리에서 천고를 보느냐? 천고는 일천천자의 옛꽃자에서 오랜 세월을 이야기하죠. 자, 우리 심경에 영원한 감촉을 남기는 것인가? 자, 그래서 낙하에 대한 감상, 바로 영원한 감촉을 남기는 것이다라고 지금 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낙하를 위해 나무 아래의 거칠음을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 다시금 부끄럽다 해서 과거에 대해서 지금 다시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22번을 보면은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태도를 돌아보고 있다. 정답 2번이 맞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23번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으로 인한 정서 변화. 그러네요. 시간에 꽃이 피고 지는 거. 그리고 정서 변화가 꽃이 졌을 때 어떤 아쉬움, 슬픔에서 낙화가 또 볼만하다 해서 긍정적으로 정서가 변화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이 맞는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25번 문항으로 가보면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은 3번인데요. 가만히 보면 엎어진 꽃만이 아니라 모두가 쓸쓸한 모양은 자, 이제 본문에 나와 있었고 낙화를 초라하게 생각한 나의 태도를 나타낸다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 그죠? 지문의 여기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 부분이죠, 그렇죠? 가만히 엎보면 엎어진 꽃만이 아니라 모두가 쓸쓸한 모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낙화를 초라하게 생각한 나의 태도, 초라하게 생각. 흐름을 보면은 일단은 쓸쓸함, 침묵, 적막, 슬픔을 느껴지고 죽음은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초라함하고 연결이 되지가 않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어떤 쓸쓸함과 이런 것들이 느껴지긴 하지만 초라하게 생각했다라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지금 보면은 연결이 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26번 문항으로 가서요. 디귿 한번 보면 자, 이제 디귿이 무엇이냐면은 그때 그렇죠? 자, 이제 제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그 소원이 이루어진 그죠? 그래서 디귿에는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한 시점에 대한 아쉬움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때는 이렇게 약간 쓸쓸한 겨울이었다. 자, 자기 소원이 나무가 있는 뜰을 거닐며 살아보고 싶었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고 근데 아쉽게도 꽃이 피지 않았던 봄이 아닌 겨울이 좀 아쉬움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나요? 자, 없으면은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